자, 109회 실기시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민 상사로 들어가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KLA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회사 코드에서 정민 상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교재는 88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 번호 012302죠. 자, 그럼 여기서 01230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태형상사라고 되어 있어요. 태형상사. 자, 태형상사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시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랑 주소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107, 그리고 36, 그리고 25785, 25785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자 이름 김상수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라고 되어 있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고, 사무기기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가길, 여의대방로 10가길 1하고 밑에다가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밑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의 2번입니다. 정민 상사의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정기분 재무제표 안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을 해서 자, 해당 내용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러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받으러움을 선택하시고요. 자, 주식회사 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이죠. 그럼 15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스터라고 있는데, 요건 200만 원이 맞죠. 그래서 차익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도 있네요. 자, 단기 차입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빛날 통신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3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300. 자, 그 다음에 챔프사라고 되어 있고요. 1200 맞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태백이라고 해서 빠졌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F2번 눌러서 이태백이라고 조회를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10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차익이 다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 또는 삭제 및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보험료인데요. 제조원가 100만 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 보험료 500번대로 넣었어야 되는데 800번대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500번대의 보험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한 거니까 여기에 보험료가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F2번 눌러서 보험료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험료 500번대로 해서 자, 금액이 얼마가 잘못 입력됐죠?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0만 원 입력을 해 주시면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겠죠. 이게 얼마로 바뀌었어요? 9,4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메모해 놓고요. 이거를 닫고 자,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주시면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를 뺀 게 매출 원가인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300이 아니라 그렇죠. 9,40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자, 매출 원가가 바뀌었죠. 자, 그런데 판매 비하 관리비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건 여기 보험료에 300만 원 안에 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200만 원으로 줄여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매출 원가가 100만 원이 커졌고 보험료가 100만 원이 줄었으니까 당기 순이익은 3억 5,615만 원. 이 금액은 변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거를 닫고 혹시 모르니까 정기분 잉여금 처분기한서 들어가 보면 자, 여기 3억 5,615만 원. 그 금액 그대로 왔으니까 이상이 없죠? 그래서 전기 있었던 이익잉여금하고 당기 순이익 합쳐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3억 6,956만 7천 원. 이 금액이 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정기분 재무 상태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2월 이익잉여금의 이 금액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와 정기분 손익계산서만 수정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에 1번부터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8월 20일 인근 주민센터의 판매용 제품 원가 200, 시가 350만 원짜리를 기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는 8월 20일이에요. 그래서 8월 20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제품을 기부했기 때문에 대변의 제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재고 자산이 다른 목적으로 대체됐을 때 이거를 타기정 대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요 8번 타기정 대체라고 재고 자산 계정 과목 제품에 8번 적요를 걸어줘야지만 이게 타기정 대체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요를 8번을 걸어주시는 거는 채점 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8번을 입력 코드를 8번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금액은 원가로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2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기부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차변에 기부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입니다. 9월 2일 날 대주주인 전만아 씨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상환했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단기 차입금을 상환한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차변으로 줄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1,500이 나갔고 500만 원 이렇게 채무를 탕감받았을 때의 이익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채무를 탕감받았을 때의 이익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날짜는 9월 2일이죠. 9월 2일로 들어가시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을 갚은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죠? 자, 거래처 코드는 전마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 코드 그대로 전마나라고 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2천만 원. 자, 대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1,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상환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요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500. 1,500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500만 원은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채무를 탕감받았을 때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자, 같이 소리내서 여러분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10월 19일 주식회사 용인의 외상 매입금 250만 원에 대해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와 수원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원 발행 약수금을 배서해서 지급했다.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면 당좌 예금이 나가겠지만 타인한테 받은 당좌 수표를 준 거니까 타인한테 당좌 수표를 받으면 우리가 현금으로 차변에 기록을 하죠. 그 현금을 준 거기 때문에 타인한테 받은 당좌 수표로 대금 지급을 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어음을 발행해서 준 게 아니라 수원한테 받았던 어음을 배서해서 줬기 때문에 대변의 받으러움이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언젠가요? 보니까 날짜는 10월 19일. 자, 10월 19일입니다. 자, 10월 19일 날 외상 매입금을 갚았어요.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자, 거래처는 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인 걸어주시면 되겠고, 자, 금액은 250만 원이다라는 거죠. 자, 250만 원 부채가 감소하고요. 자,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대변에는 타인한테 받은 당좌 수표를 줬기 때문에 타인한테 수표를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으로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면은 대변에 당좌 예금이 아니라 그렇죠. 현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여러분? 이거는 잘 또 풀었어야 되는데 타인한테 받은 당좌 수표는 현금인데 이거를 갖다가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요게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원한테 받은 받으러움으로 배서해서 줬기 때문에 대변에 그렇죠. 받으러움 그리고 거래처는 수원이 걸려야 되는 거죠. 수원한테 받은 어음을 배서해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1월 6일 날 전월분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납부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은 보험료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직원이 부담한 게 27만 원. 자, 이거는 우리가 월급 줄 때 대변에 예수금으로 잡아놨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회사 부담분과 함께 지금 60만 1,5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해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분개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차변에 예수금, 직원이 부담하는 예수금 27만 원이 줄어들어야 되겠고요.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그러면 직원이 부담하는 거 말고 회사가 부담하는 33만 1,500원은 그렇죠. 보험료로 처리하시되 주의사항은 제조부와 관련된 거 22만 1,000원은 500번대로 11만 500원은 800번대 코드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지금 보시면은 11월 6일이고요. 자, 지금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부담하는 27만 원은 급여 줄 때 대변에 예수금으로 원천 징수를 했을 거니까 예수금을 27만 원 차변에 없애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직원이 부담하는 거 말고 회사가 부담해주는 33만 1,500원은 회사의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제조부와 관련된 거는 500번대의 보험료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제조부와 관련된 거는 보험료는 보험료인데 500번대의 보험료를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이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제조부서와 관련된 회사 부담분 고용보험료가 22만 1,000원이죠. 22만 1,000원. 자, 그리고 또 차변에 자, 제조부서가 아닌 마케팅 부서와 관련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뭘로 하시는 거예요? 몇 번대 코드로? 그렇죠. 마케팅이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800번대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11만 500원이에요. 그 표에 보시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대변에
60만 1,5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대변에 현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주부서와 관련된 거는 500번대 보험료로, 그리고 마케팅부와 관련된 거는 그렇죠, 800번대 보험료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11월 11일 날 영업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700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였다. 자,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확정 기여형으로 납부를 한 겁니다. 자, 이 금액은 연금 운영에 대한 수수료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업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700만 원을 하나은행, 퇴직연금 700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우리 몇 번대로? 800번대로. 그리고 700만 원 안에는 수수료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자, 그리고 대변에 하나은행 보통예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입력해 보시죠. 자, 11월 11일 날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확정 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했다라는 거니까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거니까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700만 원인데 700만 원 중에 거기 보니까 20만 원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순수한 퇴직급여로 들어가야 될 금액은 그렇죠. 20만 원을 뺀 금액 6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돈은 뭘로 지급했어요, 여러분? 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는데 하나은행 통장으로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은행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하나은행 통장,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 급여형이었다 그러면 이게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확정 기여형이라고 했으니까 퇴직급여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12월 3일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던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500주, 한 주당 장부 금액 8,000원. 자, 액면 금액은 의미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500주인데 한 주당 장부 금액이 8,000원인데 이거를 한 주당 만 원에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고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자, 그럼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자, 지금 500주를 처분했는데 처분 금액이 한 주당 만 원이니까 500주 곱하기 만 원 하게 되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을 받았으니까 500만 원에서 25만 원을 빼면은 475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차변이든 대변이든 한쪽을 입력해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날짜가 12월 3일이고요. 12월 3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것부터 자, 보통예금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475만 원.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던 시장성 있는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500주를 팔았는데 한 주당 장부에 지금 반영된 게 8,000원이에요. 그럼 500주 곱하기 8,000원 하게 되면 4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75만 원만큼은 우리가 이익을 본 거죠. 그러면 대변에 자, 이걸 뭐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수수료 25만원 처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500을 받았을 거고 100만원이 처분이익이지만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수수료 25만원이 발생됐죠. 자, 그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처분 수수료는 이렇게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 처분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영업 외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하지만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처분 수수료는 처분과 관련된 거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서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분 이익이 났다 그러면 원래 100만 원 이익이지만 처분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하고 75만 원만 이익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해가지고 처분 손실이 났는데 처분 수수료가 더 추가로 나갔다 그러면 처분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처분 이익이 100만 원이지만 처분 수수료 25만 원이 부담이 됐으니까 75만 원만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처럼 처분 수수료는 처분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지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분개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표 입력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